안녕하십니까? 저는 응급의학의 최전선에서 반세기 넘게 생과 사의 갈림길을 지켜온 올해로 80살이 된 현역 의사 최영호입니다. 제 손을 거쳐 살아난 환자들의 숫자는 이제 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기적들 틈에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로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 없게 된 그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손주와 함께 웃음을 나누고 동네 골목을 천천히 산책하시던 분들, 정든 이웃이자 가족 같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셨죠. 그분들이 관절을 망가뜨리는 단 하나의 행동만 피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자유롭게 걸으며 우리 곁에서 따뜻한 일상을 나누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의 선택이 그분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해치는 그것, 단지 뻐근함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걷는 자유를 빼앗고 삶의 기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도 저는 응급실에서 또 한 분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았습니다. 70대 초반의 이재훈 할아버지셨죠. 스스로 건강을 자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범한 것은 단 하나, 무릎 통증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움직인 작은 실수였습니다. 결국 연골이 찢어져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셨고 그 후로는 집 밖을 나오지 못한 채 방 안에만 계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배웠을 때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내가 손주와 다시 공원을 걷고 싶었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지침만 지키셨다면 분명 지금도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거닐며 웃고 계셨을 겁니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같은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단지 이 간단한 정보 하나를 몰랐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삶의 자유를 지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과 마주하며 제가 직접 깨달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여러분만 알고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널리 퍼뜨려 주세요.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관절은 노년의 몸에 있어 일상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관절은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마다 묵묵히 몸을 지탱합니다. 특히 무릎과 고관절은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기반이죠. 젊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뛰고 걷고 무거운 짐을 들었을지 몰라도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골이 닳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액체가 줄어들면서 작은 부담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무심한 행동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게는 수년간 진료실에 오셨던 최영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이셨던 분인데 손주를 업고 다니며 무릎을 혹사하셨죠. 어느 날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기 시작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계단에서 넘어지셨고 연골이 완전히 찢어져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쓰러진 채 발견되었을 때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손주와 시장에라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던 김태석 할아버지. 70대 초반이셨던 분인데 어느 날 식사 후 곧장 산에 오르셨다가 갑작스레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연골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고 그분은 결국 걷는 기쁨을 잃고 집에만 머물게 되셨습니다. 내가 등산을 다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라며 눈물을 삼키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었고 누구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상의 자유를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왜 관절을 망가뜨리는 습관이 이렇게 위험한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건강을 단순한 통증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단순히 아픔이 아니라 삶의 자유를 잃는 첫 신호입니다.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예전처럼 걷던 모습을 되찾을 수 없는 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의사로서 또 인간으로서 저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진실을 알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의사로서의 삶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지혜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일상까지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저만이 가진 비밀을 담은 생명 수첩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 수첩에는 제가 직접 손으로 기록해 온 관절 건강을 망치는 3가지 치명적인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막 따뜻한 밥 한 끼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온 마음을 기울여 주세요. 단 3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 3가지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장시간 쪼그려 앉는 습관입니다. 밭일을 하거나 청소를 할 때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구미에 사시는 한옥순 할머니도 생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평생을 쪼그려 앉아서 김치를 담그고 집안일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연골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치료는 받으셨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김재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 체중의 7배에 달하는 부담을 줍니다. 연골을 직접 깎아내는 행동이나 다름없죠.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실은 이 습관이 관절 통증 위험을 무려 3배까지 높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 관절염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옥순 할머니는 퇴원 후에도 내가 밭에서 좀 덜 쪼그렸더라면이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두 번째, 식사 직후 과격한 운동입니다. 밥 먹고 바로 움직여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순천에 사시는 박민재 할아버지도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30년 넘게 점심을 먹고 곧장 산으로 향하는 등산을 일상처럼 이어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을 오르던 중 갑작스레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연골이 찢어진 상태였고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후로 혼자 걷는 일은 힘들어졌죠. 심장 전문가 정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과격한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소화기관이 혈액을 요구하는 시점에 근육까지 혈액을 빼앗기면 관절과 심장에 극심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이죠.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가파른 길을 오르는 행동은 통증 위험을 3배 가까이 높일 수 있습니다. 박민재 할아버지는 내가 조금만 천천히 움직였더라면이라며 아쉬움을 삼키셨습니다. 세 번째,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식사 후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분들 많죠. 서울에 사시는 오상철 할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퇴직 후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계셨던 분인데 어느 날 무릎이 뻣뻣해지더니 결국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관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연골이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 외출이 어려워졌고 집에만 머물게 되셨죠.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있으면 관절의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는 뻣뻣함과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겐 더욱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상철 할아버지는 내가 좀 더 자주 일어났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째,
연골이 급격히 닳아 통증과 염증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걷는 자유를 빼앗는 신호입니다. 둘째, 관절액이 제대로 돌지 않아 뻣뻣함이 심해지고 결국 관절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의 잘못된 행동이 평생 집안에 갇힌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시간은 그저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자유를 지키는 골든 타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는 이런 습관 때문에 더 이상 가족과 여행을 가지 못하고 손주와 공원에서 뛰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관절 건강에 대해 강조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합니다. 미국 관절염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3명 중 1명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 환자가 매년 5% 이상 증가하고 있죠.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 닿는 현실입니다. 또한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후 관절 손상의 70% 이상이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쪼그려 앉기, 과격한 운동, 장시간 앉아있기 같은 행동들이 연골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걷는 능력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분들의 걸음은 지켜질 수 있었을 텐데요. 3가지 주요 습관 외에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신발입니다. 쿠션이 없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무릎과 발목에 부담을 줍니다. 제가 만난 60대 후반의 정미영 할머니는 낡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다가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신발을 바꾼 후 통증이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둘째, 과식과 체중 증가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4kg의 부담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대구의 이영수 할아버지는 과식 후 체중이 늘면서 고관절 통증이 심해졌지만 식사량을 줄이고 걷기를 시작한 뒤 훨씬 나아졌습니다. 셋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해 관절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부산의 김순옥 할머니는 스트레스를 명상으로 풀면서 관절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셨죠. 이런 작은 요인들이 쌓여 관절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관절을 지키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하루 10분,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고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보세요. 인천에 사시는 박정희 할머니는 이 습관으로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라며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 관절에 좋은 음식입니다. 미역, 멸치, 연어 같은 음식을 드세요. 콜라겐이 풍부한 닭발도 좋습니다. 부산의 김순옥 할머니는 매일 미역국을 드신 후 뻣뻣함이 사라졌다고 하셨죠. 이렇게 간단한 게 약보다 낫다니라며 놀라워하셨어요. 세 번째, 따뜻하게 유지하기입니다. 찬바람에 관절이 굳지 않도록 찜질팩이나 담요를 사용하세요. 대구의 이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겨울 통증을 이겨냈습니다. 찬바람만 피했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라며 깨달으셨죠. 네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1kg 줄면 무릎 부담이 4kg 줄어듭니다. 하루 30분 걷기로 시작해보세요. 광주의 한미영 할머니는 5kg를 감량하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바른 자세입니다.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을 버리세요.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펴면 관절이 편안해집니다. 서울의 박영철 할아버지는 자세 교정 후 다리가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미영 할머니는 무릎 통증으로 손주와 놀지도 못했었죠. 하지만 스트레칭과 찜질을 시작한 뒤 이제 공원에서 뛰어다니세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내 삶을 바꿀 줄 몰랐어요.
손주가 나를 따라다니며 웃는 모습이 꿈만 같아요라며 기뻤습니다. 대전의 박영철 할아버지는 과체중으로 고관절이 아팠는데 체중을 5kg 줄이고 걷기를 실천한 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아내와 시장도 같이 가고 삶이 새로워졌어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인천의 최순자 할머니는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을 버리고 하루 10분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예전엔 계단 오르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손쉽게 올라가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여름엔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마세요. 차가운 공기가 관절을 굳게 만듭니다. 부산의 정미영 할머니는 이를 무시했다가 무릎이 뻣뻣해져 고생했지만 이제 바람을 약하게 틀며 관리하십니다. 여름에도 관절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걸 늦게 알았어요 라며 후회하셨죠. 겨울엔 실내외 온도차에 주의하세요. 식사 후 바로 찬 공기를 맞으면 혈압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이정호 할아버지는 이로 인해 어지럼증을 겪었지만 이제 30분 기다린 후 나가세요. 겨울엔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기다리는 게 최고더라고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습도가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습한 날엔 관절이 뻣뻣해지기 쉽죠. 대구의 김영남 할아버지는 습기 제거제와 찜질로 관리하며 비 오는 날도 이제 무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하루 루틴을 소개할게요. 마이너스 아침 기상 후 5분 스트레칭,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따뜻한 물 한 잔. 마이너스 점심 식사 후 30분 바른 자세로 앉기, 미지근한 물 한 잔, 10분 가벼운 스트레칭. 마이너스 저녁 식사 후 30분 후 천천히 20분 산책, 취침 전 찜질 15분, 명상 5분.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관절이 10년, 아니 20년 젊게 느껴질 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시청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해 볼게요. 관절 보조제는 먹어야 하나요? 콜라겐이나 MSM 같은 보조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급성 통증이면 얼음 찜질로 염증을 줄이고 48시간 후 따뜻한 찜질로 풀어주세요.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운동은 언제 해야 하나요? 식사 후 30분은 쉬고 그 후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격한 운동은 오전이나 저녁 공복 상태가 좋습니다.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괜찮나요? 소리만 난다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통증이 동반되면 전문의를 만나세요. 과식과 체중 증가입니다. 과식은 체중을 늘려 관절에 부담을 주고 소화 과정에서도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3끼 적당히 드세요. 둘째, 잘못된 신발입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걸음걸이를 망가뜨려 무릎과 고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추천드립니다. 셋째,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해 관절 손상을 악화시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취미로 풀어보세요. 넷째, 잘못된 자세입니다. 다리를 꼬거나 구부정하게 앉는 습관은 관절 정렬을 망가뜨립니다. 의자에 앉을 때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허리를 펴세요. 다섯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염증을 유발하고 관절액을 줄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적당히 즐기세요. 마음과도 연결됩니다. 통증이 심할수록 우울감이 커지고 우울감은 활동을 줄여 관절을 더 악화시킵니다. 제가 만난 70대 최영자 할머니는 통증 때문에 외출을 꺼리셨지만 가족의 격려로 걷기를 시작하며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니 다리도 가벼워졌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가족과 대화하고 취미를 가지세요. 마음의 건강이 관절 건강을 지탱하는 또 다른 기둥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정어리를 드세요. 염증을 줄여줍니다. 둘째, 강황과 생강은 천연 항염증제 역할을 합니다. 차로 끓여 드셔도 좋아요. 셋째, 비타민 D가 많은 달걀과
버섯은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설탕과 튀긴 음식은 염증을 늘리고 과한 소금은 부종을 유발해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식단을 조금만 바꾸면 큰 차이를 느낄 겁니다. 너무 적으면 관절이 굳고 너무 많으면 손상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수영과 자전거 타기입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키워줍니다. 광주의 이정훈 할아버지는 수영을 시작한 후 다리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라며 놀라셨습니다. 하루 20분, 주 3회로 시작해보세요. 관절이 망가지면 일상이 멈춥니다. 손주와의 산책, 시장에서의 쇼핑, 친구와의 만남, 이 모든 소중한 순간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하루 쌓이는 습관에서 옵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건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건강 비결을 들고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지금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